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시카고 연은에서 최근 발표한 내년에 골디락스를 확신한다라는 내용으로 자세히 지표와 함께 이 이야기가 정말로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엊그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저도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는 내년 인플레이션이 2%대로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골디락스 이야기 분명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연달아서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카고 연은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벡터 자기 회귀형이라는 모델을 구축을 해서 이걸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를 예측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 이 모든 거를 다 참고를 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내년에 인플레이션 목표는 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GDP가 3% 그리고 CPI 4개 분기에 걸쳐서 2.5%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이게 사실상 골디락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맞는 것인지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고용시장 이거 반드시 살펴봐야겠죠. 그 다음에 특히 렌트 가격 같은 거. 왜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고용과 부동산 여기서 코어 CPI를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잡히지 않으면은 스파이럴 효과가 계속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지표를 보면은 일단 최근 잡 오프닝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실업자 숫자랑 그 다음에 일자리가 제공되는 숫자 이걸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일자리가 제공되는 게 훨씬 많죠. 그래서 지금 비율로는 1.5%, 1.5 이렇게 수치로 나오는데 이게 1대1이 되면은 이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까지 이게 내려가는 과정이 이제 남아 있을 것이다. 왜냐면 이게 지금 추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튈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튀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계속 내려갈 텐데 이 환경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고용시장 계속 둔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나온 지표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안을 한다면 확실히 고용시장은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둔화될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실업률이 앞에 4자를 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게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단 방향성을 일단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렌트 가격을 보면은 YOY 기준으로 드디어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8월 달에. 8월 달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나오는 코어 CPI에는 반영이 되겠죠. 코어 CPI 이번에 발표되는 게 8월 달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한번 추세를 잡으면은 한 방에 확 반대 방향으로 돌진 않습니다. 추세대로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의 금리 환경, 그 다음에 미국 대출 환경, 소비 여력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렌트 가격은 이렇게 튀는 확률이 이것도 굉장히 뭐 거의 제로에 근접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 달이 되면 또 미국 소비자들은 대부분 학자금 대출을 이제 갚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금리에 대한 여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컨센서스는 이렇게 잡히고 있어요.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가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반영되는데 그 강도가 내년 2분기, 3분기, 4분기에 가장 강하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로 인해서 미국의 GDP를 최대 마이너스 2.5%에 근접하는 이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 GDP가 5%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이게 최대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년 미국은 GDP가 2.5에서 3%요 사이에 맞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플레이션이 2%대 그리고 GDP 성장률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그 구간을 보통 골디락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시카고 연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 데이터 흐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석유 가격이 잠깐 뛰고 그 다음에 8월달 같은 경우에는 다 휴가철이었기 때문에 여행과 관련된 소비가 굉장히 많이 급등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베이지북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달 CPI가 오늘 밤에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코어 CPI 관점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분기쯤부터는 코어 물가도 이제 내려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벗어날 것 같진 않다. 그래서 헤드라인 CPI가 이번에 반등을 하겠지만 연말로 가면 갈수록 다시 반등이 끝나고 내려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내년 가을을 전후로 골디락스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지금 지표를 봤을 때.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내년 이맘때쯤이죠, 그러면. 가을 전후니까. 그러면은 인플레이션도 뭐 한 2.5% 전후, 그리고 GDP 성장률도 2.5% 전후, 이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과거 1980년 이후 경기 사이클에서는 모두 이 구간을 골디락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 AI 반도체, 그 다음에 AI 플랫폼, 이쪽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성장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가 2%대에 머문다, 이거에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AI 시장이 그렇게 호황을 이룰 거면 GDP가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B2B 시장은 좋지만 소비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죽을 거기 때문에 이게 많이 상쇄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고금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소비자는 소비 여력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 일단 AI가 대장 섹터인데 이쪽은 다 B2B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소비가 죽는다고 해서 경기가 죽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과거에 없었던 유일한 현상이긴 한데 이게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랑 같이 엮여 있어서 그런 거죠. 구조적인 변화가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래 통상적으로 보면은 소비가 죽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먼저 리세션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은 소비가 죽으면은 경제가 같이 이렇게 하강 사이클을 그리는데 이거를 상쇄시키는 성장 섹터가 지금 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기업에서는 계속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상쇄 효과를 이루면서 GDP도 이제 주구장창 소비가 죽으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2% 정도, 이 정도에 좀 머무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디락스가 좋긴 좋죠. 골디락스가 좋긴 좋은데 이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골디락스에서 추가로 경제가 식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디플레이션 우려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리세션 우려로 전환되고 실제로 골디락스 구간에서 이제 경기 둔화 모습을 추가적으로 보이고 이제 외부 충격이 그때 가해지면은 사실상 거의 100% 확률로 리세션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1980년대 이후 모든 경기 사이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리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골디락스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경제 성장률도 그 수준에 맞춰지면서 골디락스 구간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 구간이 아마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지금 경제는 이렇게 이쪽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여기가 디플레이션 이렇게 보면은 경제는 지금 이렇게 갔다가요. 막 활황까지 갔죠. 그리고 고인플레이션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고인플레이션을 겪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 구간이 골디락스라는 말이에요. 2%대. 근데 이게 여기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로 갔다가 잠시 골디락스 구간에 일단 그 기간을 거치고 나서
이렇게 침체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버블이 터질 때 이렇게 봤잖아요. 분명히 코로나 당시에는 굉장히 암울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놀이공원에 사람이 꽉 찬 상태면 그때서는 코로나 버블이 터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코로나 초기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원래 놀이공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은 코로나의 어떤 비상시국이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미 시장은 그때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버블이 터집니다. 가장 좋을 때라는 거는 더 이상 좋은 상황이 오기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거꾸로 보면은. 그리고 가장 안 좋을 때가 더 이상 안 좋은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투자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이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골디락스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골디락스가 사실상 연착륙으로 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상 골디락스로 진입을 했다. 나중에.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이제 안심해도 돼가 아니고요. 골디락스에 들어갔다는 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경기 둔화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넘어가거든요. 그때를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골디락스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연준에서 판단은 하겠죠. 이제 확실히 골디락스 구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금리는 너무 높다. 금리를 점진적으로 조금 더 낮춰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라는 관점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건 호재입니다. 그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하다가 경제가 계속 식는데? 안 되겠다. 이거 경기 하강 나오는 것 같다. 라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폭락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놔야 됩니다. 어쨌든 내년 골디락스 구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무너지는 상황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골디락스 구간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골디락스 구간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정말로 대처할 수 없는 블랙스완급의 외부 충격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다면 거의 확률 높게 골디락스 구간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시장은 중간에 조정장은 있을지언정 계속 반등을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소비 시장은 점점 이제 죽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물 경제랑 그리고 금융 경제랑 이 다이버전스가 훨씬 더 지금도 굉장히 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역사적으로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이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경제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감적으로. 그런데 금융 경제에서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완전히 따로 노는 시장이 좀 1년 정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는 이 괴리감은 일단 사람들마다 다르게 느끼긴 하겠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 쪽도 지금 이 B2B 시장에 영향을 받는 쪽이 다 빅테크란 말이에요. 그리고 빅테크에 납품을 하는 밸류체인 업체들.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경제가 좋다라고, 좋다라고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제는 괜찮다라고 체감을 하겠죠. 근데 그 외에 소비로 먹고 사는 업종에 계신 분들이 비중으로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영업자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쪽 분들은 정말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 괴리가 상당히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물 경제에서는 좀 온도차가 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소비 시장에서도 좀 있는 사람들만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더 심해지면 심했지 지금보다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회적 갈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아마
정치권에서 많이 반영이 될 것 같고, 잘하면 이런 것들이 내년 대선에 큰 화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거를 이용할 것 같다. 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 추이로 보면은 확실히 뭐 블랙스완급 이슈 갑자기 터지지 않는 이상 내년 가을 정도까지 골디락스를 향해서 시장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CPI가 발표되잖아요. 빅 이벤트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이 CPI 결과값과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겹쳐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일 변동성이 의외로 좀 심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상태에서는. 오늘 발표되는 CPI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어 CPI 쪽은 괜찮습니다. 코어 CPI는 전달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예측치도 뜬 걸 보니까 코어 CPI는 저번 달에 4.7이었는데 이번에 4.3으로 내려온다라고 예상을 해놨고, 근데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3.2였지만 3.6으로 틀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클리브랜드에서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을 보면은 여기는 지금 3.8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CPI를. 코어 CPI는 비슷해요. 4.3. 그래서 코어 CPI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CPI 같은 경우에는 3.6보다 높게 나오는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다. 지금 시장은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연준에서는 타겟팅하고 있는 물가가 코어 물가잖아요. 코어 물가. 그래서 과연 시장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코어 CPI도 튀는 그림이 나왔으면 이거는 악재가 맞죠. 누가 보더라도. 근데 헤드라인은 튀지만 코어는 내려온다. 이제 뭐 많은 레파토리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 주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발표되는 거,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발표되는 거, 그 정도까지는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10월 달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자금 대출도 이제 갚기 시작해야 돼요. 10월 달부터는. 근데 10월 달 물가는 11월 달에 발표되잖아요. 11월 달 발표되는 물가부터는 헤드라인도 다시 낮아지는 흐름으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긴 한데 한번 뭐 지켜보시죠. 오늘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을 좀 잘 대응을 한다면 투자 관점에서는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이 물가 쪽은 11월 달로 넘어가면서 좀 안도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좀 못 믿어온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는 메이저들 투자금도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하면 시장이 10월 달까지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좀 긴 관점을 가지고 여유롭게 시장을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다 제 개인적인 내용이고 이 내용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